안녕하세요. 진짜 나를 찾아드리고 있는 라이킹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지금 알고 계신 MBTI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6, 70명 정도를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 MBTI 다르신 분이 약 10% 정도 되셨어요. 왜 다를까요? MBTI가 다른 이유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MBTI 검사를 한다고 하시면은 그 인터넷에 MBTI 쳐가지고 나오는 무료 검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무료 검사는 사실 정식 검사가 아닙니다. 원래 MBTI 정식 검사지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유료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안 해보시는데 정식 MBTI 검사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한 MBTI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MBTI 검사를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MBTI는 선호도의 차이고 경향성의 차이고 뭐가 옳고 나쁘고 뭐가 좋고 그르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를 사전에 인지시켜 드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분과 직책을 떠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본래 나의 기질적인 내가 편안한 모습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사실 사전에 고지를 하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더 T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J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반반으로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페르소나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MBTI 검사를 할 때 소위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T화 됐어, 혹은 나 F화 됐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반반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나의 타고난 기질적인 것보다는 환경이 원하는 어떤 역할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돼서 지표가 좀 더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신 MBTI가 대부분 틀려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MBTI를 모르시는 게, 혹은 지금 알고 계신 거랑 다른 게 사실은 되게 슬픈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페르소나로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 거예요. 소위 이제 그런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오른손으로 써야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신 분들이 오른손으로 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되게 어려웠겠죠. 막 잘 안 되고. 근데 오른손도 쓰다 보면은 또 곧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비슷해지거든요. 이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란 거는 신체적 선호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MBTI는 심리적 선호도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분이 오른손을 많이 써서 왼손과 오른손이 비슷해지면 MBTI에서 반반이 나오는 것처럼 경향성 선호도가 애매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회가 원하는 모습, 그리고 환경이 필요한 모습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더라고요. 이런 예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T신데 관계에 있어서 F를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T라고 하셔서 F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T인 분들이 F를 가끔 꺼내 쓴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나는 T지만 가끔 필요할 때 F를 꺼내 써요. 근데 F를 많이 꺼내 쓰다 보면은 T와 F가 반반이어서 나는 T인가 F인가? 라는 헷갈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죠. 신기하죠. 오른손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왼손잡인데 오른손을 많이 쓰고 왼손을 많이 안 쓰다 보면 녹슬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오른손잡이였나 왼손잡이였나 둘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그림 연습을 한다 치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로 봤을 때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리면 훨씬 잘 그리겠죠. 근데 반대로 오른손으로 하면은 좀 버겁습니다. 이거를 칼 구스타프 융은 지배작용과 보조작용이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왼손이 지배작용이면 오른손 보조작용은 아무래도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배작용은 열심히 키우면 한계가 없이 훨훨 날아다녀요. 능력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오른손을 써야 되다 보니 환경적으로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사실 따로 있을 수 있다. 그걸 알기 위한 도구 중 하나가 MBTI인 거고, MBTI를 통해서 나의 기질, 나의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장점, 단점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셔서 그래서 MBTI가 다르신 거예요. 대부분 그러세요. 그리고 원하는 모습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MBTI는 자가 진단이거든요. 저도 사실 MBTI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MBTI에 과몰입하는 걸 조금 걱정하기도 했고요. 왜냐면 MBTI로 뭔가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규정을 하고 잣대를 들이미는 게 오히려 좀 안 좋다라는 생각에 MBTI를 저도 일부러 좀 멀리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왜 MBTI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최근에 지인 직업 상담을 전화로 해드리다가 업무가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감 기한이 딱딱 정해져 있고 혼자 그거를 책임져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어떤 마지막에 마지노선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혹시 MBTI가 ISTJ 아니셨나요? 원래 전 기존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맞다는 거예요. ISTJ한테는 그 업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방식으로 진짜 MBTI를 하나하나 한번 찾아드려 봤거든요. 그랬더니 ISTP신 거예요. 소위 ISTJ는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논리주의자인 유형입니다. 반대로 ISTP는 그런 틀에 박힌 거를 더 좋아하는 것보단 장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손재주가 좀 좋은 경우도 많고요. 여러 분야의 다방면으로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유형인데 ISTP한테는 그 업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ISTJ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딱딱딱 정해진 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에 또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MBTI가 내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MBTI에서 소위 J가 좋은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F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MBTI는 명확하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다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고 장점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단점이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단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J는 계획적이라서 좋지만 통제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적응이나 융통성이 많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P는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고 임기응변이 능하고 적응이 빠르고요.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종이나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장단점을 활용하고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표가 꼭 좋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기질이 모든 MBTI 유형이 모든 지표가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MBTI를 만약 찾으셨고 나의 진짜 기질을 알게 됐으면 이제 나와 진짜 잘 맞는 이성과 나와 진짜 잘 맞는 일은 어떻게 찾을 거고 예를 들어 최근에 컨설팅 해드린 분은 잘 맞는 유형이 경찰이나 소방관 유형이셨는데 그런 직업을 가진 지인의 접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 나에게 잘 맞는 이성과 나에게 잘 맞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또 컨텐츠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나를 찾아드리는 라이킹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 그날까지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